내 차 사고 당했을 때 아파트 CCTV 볼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친절한 대구 연구소에서 생활 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김도형 소장입니다. 매주 금요일 또는 목요일 날 법률 정보를 담당하는 엄세현 변호사랑 촬영을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주제로 나간 주차장에서 긁힌 내 차 누가 책임지나 라는 영상 말미에 아파트 관리소에서 CCTV 보는 방법 영상을 첨부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영상을 찾아보니까 그 영상이 없는 거예요. 제가 헷갈렸던 것이 아파트에서 CCTV 보기라는 영상을 찍은 것이 아니라 예전에 김묘선의 FM 모닝쇼에서 방송했던 거랑 헷갈려서 방송으로 나가버렸으니까 오늘 급하게 그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인 아파트에서 내 차가 긁혔을 때 CCTV를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관리소 가서 보자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요즘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바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보면 지금 당장 자기가 봐야 되겠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101호 아저씨가 며칠 동안 차를 타지 않다가 주차장에 가서 보니까 차가 부서져 있는 거예요. 바로 관리소로 뛰어갔겠지요. 그리고 내 차를 비추는 그 카메라를 보자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관리소 직원은 위치와 시간만 묻고 신청서 적고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합니다. 왜 바로 보여주지 않는 걸까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바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서 답답한 마음에 빨리 보여달라고 하는 심정은 이해하겠지만 CCTV는 보통 2주나 또는 한 달 가까이 보관이 되기 때문에 바로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신청하고 나면 다음 날 좀 연락을 해줄 겁니다. 관리소 직원 입장에서는 CCTV를 잘못 보여주다가 제3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되면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법의 처벌이 생각보다 강한데요. 왜냐하면 그만큼 개인정보가 중요하다는 거겠죠. 간단한 예로 101호 차 사고 난 것을 101호 아저씨랑 같이 보다가 102호나 103호의 개인 사생활까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개인정보법을 보면 CCTV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이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본인이 나온 부분을 본인이 보는 경우입니다. 이건 언제든지 가능한데요. 문제는 언제 누가 지나갈지 모르니까 관리소 직원이 먼저 보고 본인이 나온 장면만 보여준다면 적법한 겁니다. 두 번째 경우가 화면에 나오는 상대방이 서면으로 동의해 준 경우에 볼 수 있는데요. 차 사고가 대부분 이런 경우겠죠. 여기서 상대방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차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처럼 딱 본인만 나온 장면 말고는 거의 대부분이 상대방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관리소 직원이 먼저 보고 상대방을 파악한 후에 사고 경위를 묻고 보여줘도 되는지 서면 동의를 받거나 또는 직접 시간을 잡아서 둘이 같이 보겠다고 하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2명 또는 3명이 동의가 안 되는 경우가 바로 세 번째입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이 수사를 사유로 문서로 밝힌 경우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경찰이 자료를 요구하면 줄 수 있는데 반드시 문서로 밝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네 번째 경우로 법원이 영상을 이것도 문서로 요청한 경우에 자료를 제출합니다. 이것 이외에는 영상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경찰이 정복을 입고 와서 공무상 필요하다고 말하면 보여주기도 했지만 요즘은 경찰이 와도 공문이 올 때까지 보여주지 않습니다. 공문을 안 갖고 온 형사들은 경찰서에 전화해서 공문을 만들어서 관리소로 팩스로 보내라고 하고 관리소에서 기다렸다가 받아갑니다. 관리소에서 꼼꼼하게 영상을 챙겨야 입주민들 개인정보가 보호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보여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경우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럼 관리소 직원이 입주민의 신고를 받고 영상을 혼자 보다가 차가 부딪힌 것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거는 상대방 차량이 입주민이라면 전화가 있잖아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합니다.
그 전화번호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가르쳐 주진 않고 관리소 직원이 직접 전화를 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사고 낸 것을 인정하면 쌍방에게 물어보고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하겠다는 동의가 되면 그때는 서로 연락처를 주는 거죠. 그런데 사고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차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정식으로 사고 접수해서 경찰이 CCTV 자료를 공문으로 요청하면 그때 영상 자료를 경찰에 제출합니다. 관리소 직원들이 확인하고 상대방을 찾는 거고요. 혹시 주민이 아니라서 연락처가 없거나 주민이라도 사고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경찰이 영상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사고가 나서 CCTV를 보러 갈 때 몇 가지 확인하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의 차가 들어온 시간, 사고를 발견한 시간, 그 시간을 알아야 언제부터 언제까지 검색해야 되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차의 위치죠. 위치에 보면 기둥 번호가 있거든요. 그 기둥 번호를 알아가야 CCTV 상으로 본인 차량을 찾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의 손상 부위,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차의 부위도 함께 이야기를 해줘야 관리소 직원이 사고 장면을 찾아내기가 쉽습니다. 주차 이후 사고 시간까지 몇 시간이 안 된다면 빨리 찾을 거고요. 그 시간이 며칠이 된다면 봐야 할 양이 많으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리고 관리소 직원이 찾아봤는데 사고의 징후가 없더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부분을 보완해 달라고 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한 번 더 확인해 달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정말 사고가 없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기 전에 다른 곳에서 사고가 났고 본인은 모르고 차를 몰고 집으로 들어온 경우죠. 주민은 분명히 아파트에서 사고가 난 것이라고 말하지만 관리소에서 아무리 봐도 그 차 주변에 지나간 차량도 없거나 아니면 의심스러운 차가 없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진입하면서 보면 차가 진입해서 주차할 때까지 여러 카메라를 돌면서 영상이 찍혀서 자리에 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사고 흔적이 보여서 오해를 푼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고 난 걸 찾아내라고 책임지라고 난리인 분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관리소 직원은 관리인으로서 화면을 보는 거지 수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직원의 검색이 못 믿었다면 파일을 보관하라고 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과학수사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답답해서 같이 보자고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대부분 그런데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고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이해를 하십니다. 끝까지 안 가고 직원을 괴롭히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사람 때문에 다른 입주민의 사생활이 드러나서는 안 되겠죠. 예전에는 화질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절도나 차량 파손의 범인을 잡기가 쉽지 않았는데 요즘은 카메라도 좋아졌고 지하주차장 조명도 대부분 예전보다 밝게 유지하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할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오늘 정리하면 내가 찍힌 내 모습 외에는 CCTV를 볼 수 없지만 신고하면 경찰이 봐준다입니다. 또한 영상은 2주에서 한 달 가까이 보관이 되니까 사고 난 시간 특정해서 영상 보관해달라고 하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라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쪽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친구들과 공유도 해주세요. 구독 눌러 놓으시면 새로운 영상 올리면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